무엇이 동건이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엄마, 근데 지금 어디야? 응? 엄마. 나간 지 10분 만에 돌아온 엄마. 그렇게 기다리던 엄마가 왔는데 동건이의 반응이 시큰둥하네요. 없으면 계속 전화하고 찾고 네, 집에 오면 아무렇지도 않게. 네, 그렇더라고요. 네, 두 동생의 형, 오빠지만 또 동건이도 나름대로 많이 힘들었나 봐요. 네, 어린이집을 또 한번 옮긴 것 같은데요. 전에 어린이집 다닐 때는 어땠나요, 동건이가? 4살 때는 그러니까 쌍둥이가 태어나서 이제 얼마 안 돼서 제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보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린 나이에 가서 그런지 원래 성격이 좀 조용하고 이제 그런 아이를 이제 보내서 그런지 막 가기 싫어하고 아침마다 어린이집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렇게 막 물어보는 애를 그냥 달래서 보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힘들고 얘도 집에 있으면 어차피 힘드니까 이제 제가 보냈는데 7명이었었거든요, 한 반에.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맨날 부탁해서 이렇게 했는데 5살 되니까 일부러 이제 더 힘들까봐 안 옮기고 이제 그대로 보냈었거든요, 그 집에. 그런데 인원이 18명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불어나니까 인원이 이제 자기도 이제 그 너무 많은 아이들 속에서 이렇게 그게 안 됐는지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너무 스트레스. 아침마다 일어나서 가기 싫다고 울고 5살 됐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데리고 있었어요. 우리 동건이 이제 좀 이 화면 말고도 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좀 다 봤고요. 또 직접 제가 만나봤죠, 우리 동건이를요. 근데 이렇게 동건이는 좀 분리불안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잠깐 외출할 때 뭐 전화번호도 이렇게 주고 전화 걸게 해주고 그다음에 몇 시까지 올게 몇 분 후에 올게라고 하신 건 참 잘하신 거긴 해요. 근데 보통 아이들이 만 나이로 3세가 넘으면요. 일단 내가 생각하는 대상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이 사람과 나와의 이 심리적인 마음의 끈 이런 것들은 마음 안에 다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지 않아도 그냥 편안하게 지내다 와야 되는데 그런 거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 중에도 이 발달 안 된 사람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회사에 가면 계속 전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1시간 만에. 언제 와? 언제 퇴근할 거야? 뭐 이런 거죠.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내 앞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쭉 이어져 왔던 이런 이제 감정들이나 정서들이 이렇게 신뢰가 없어지고 불안해지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분리불안은 만 5살까지는 그냥 발달 과정에서 그냥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는데요. 만 5세가 넘어서도 이게 지속이 된다면 이건 조금 치료적인 개입이 좀 필요하다고 보죠. 왜냐하면 이 불안한 감정 때문에 이걸 통제하느라고 애쓰고 있느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발달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저희 둘째도 약간 그런 분리불안을 겪었었는데요. 이게 이제 치료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이게 분리불안이라는 게요. 참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원인을 일단 좀 잘 찾아봐야 돼요. 무조건 엄마가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거는 아니고요. 아이들 중에는요. 어떤 아이들은 기질적으로 외부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자극들을 받아들일 때 굉장히 시간이 필요하고 탐색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탐색이 끝나지 않으면 선뜻 잘 안 다가가고 그때 막 밀어붙이면 확 불안해지는 그런 기질적 특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엄마가 너무 본인이 끼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도 않고 하루 종일 엄마하고만 있고 그러면 아이들이 낯선 사람을 대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낯선 사람은 무조건 다 이거는 나의 적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아이들은요. 그냥 성격적으로 좀 수줍음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아서 사람하고 친해지는데 좀 이제 시간이 걸리는 그런 다양한 방식들이 있고 다양한 원인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만 2살까지 왜 엄마하고 정말로 중요한 그 애착이 형성될 때 양육자가 너무 많이 바뀌거나 그러면 이 대상관계를 만들어가는 되게 많이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런 다양한 원인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늘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분리불안이 있을 때 되게 엄마들이 옴짝달싹을 못하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그 아이가 유치원을 갈 때도 아이를 보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그 고비를 못 넘기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동건이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우리 유치원 시도를 하셨었잖아요. 그때 집 앞 가까운 데에 보내서 이 어떤 거리상으로도 아이가 심리적으로 좀 편안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리고 또 문제가 있으면 엄마가 좀 빨리빨리 가서 대처할 수 있게 한 건 참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치원을 잘 갔다 온 것들을 엄청나게 격려하고 지지해 주셔야 돼요. 잘 갔다 왔어. 그리고 엄마는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잘 다녀올 거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애한테 확신을 주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걔를 믿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런 특성을 가진 아이는 선생님하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해요. 아이에 대한 상황도 좀 설명을 드리고 도움을 좀 적극적으로 받으시고요. 아이한테도 여기서는 선생님이 엄마하고 똑같으니까 언제든지 도움을 청해도 된다. 이미 엄마가 다 얘기해놨으니까 걱정 마라. 이렇게 좀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런 문제가 너무 이제 그 지속이 된다 싶을 때는 사실은 이제 꼭 치료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왜 사람이 이 나를 그 아주 안전하게 양육해주는 양육자 이외에 제3자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은 사회화의 과정을 밟아가는데 이런 게 잘 안 되면 어른이 돼서도 뭔가 이렇게 낯선 사람 앞에 가면 굉장히 불편하고 또 어떤 사람과 친숙해지는데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그 어려움 때문에 되게 괴롭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못 다가가고 이렇게 외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불안이라는 거는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땐 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너무 불안이 많으면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뇌를 자꾸 연한 부분을 이렇게 자꾸 건드려요. 그래서 뇌도 발달하는 데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한테 보이는 현상이긴 하지만 이 수위가 너무 높을 때는 반드시 좀 도움이 필요하다. 네.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동건이를 좀 더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유의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가뜩이나 이제 화도 잘 나시는 분이니까 이제 그 일상생활을 보니까 나 이러면 나갈 거야 이 말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절대 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하여튼 원시 시대부터 인간이 육체적으로는 되게 나약해요. 뭐 맘모스 이런 게 더 우리보다 훨씬 더 힘 세잖아요. 네. 우리 인간은 늘 이렇게 지능과 이런 것들을 발달해 나가면서 대처하는 방법들을 배워 나가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가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게 되게 인간한테 중요해요. 그거는 우리 유전인자에 굉장히 오랜 시간 코딩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버림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버림받을까 하는 거. 그래서 너 뭐 공원에 갖다 준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저 어릴 때는요 저희 아버지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요. 근데 아무리 봐도 똑같이 닮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믿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버림에 대한 두려움, 버림에 대한 공포는 우리 인간은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아주 긴 과정에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 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나가버릴 거야. 너 엄마 나간다. 이 얘기는 하시면 안 되고요. 또 아이들이 이렇게 헤어질 때 너 이제 이렇게 하면 엄마가 뭐 집에 와서 뭐 또 안 해줄 거야 이러지 마시고요. 네가 잘 갔다 오면 내지는 엄마하고 잘 떨어지면 그걸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좋은 점, 이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잘 있어주면 엄마가 빨리 갔다 와서 너랑 더 많이 놀아줄 수 있어. 뭐 이렇게 해주신다든가. 또 중요한 거는 엄마의 감정과 제가 봤을 때 우리 동건이의 감정에 형성되는 속도와 해소되는 속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우리 엄마는 어떻게 보면 빨리 형성됐다 또 후루룩 없어지고 뭐 속으로는 뒤끝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아이 입장에서는 이 감정이 굉장히 섬세한 아이고 어떤 감정이 형성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해소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 속도를 엄마가 존중해 주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아이가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정말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중요한 얘기인데요. 엄마가 굉장히 노력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어머님이 정말 그 위로를 잘 해주셨는데요. 근데 엄마가 보니까 너무 완벽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철저하려고 애를 쓰시는 게 오히려 엄마한테 더 힘들게 하는 것 같고요. 완벽한 엄마는 좋은 엄마는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요. 지금도 충분히 좋은 엄마이거든요. 충분히 좋은 엄마인데 이 충분히 좋은 엄마는 완벽하고 철저한 엄마가 아니라 아이하고 삶을 같이 해나가면서 실수도 할 수 있지만 실수에 대해 사고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그럴 수 있다라는 나에 대한 관대함을 좀 가지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으셔서 충분히 좋은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그 철저함과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는 애씀이 더 많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주연 씨는 진짜 충분히 좋은 엄마세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예, 좀 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부족한 점만 들추다 보니까 네. 그렇지 네. 좋은 부분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요. 예, 네. 예. 잘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지만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이 감정 여행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 모였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이지원 씨는요, 이게 좋은 점도 많지만 본인이 좀 더 화를 잘 조절하고 감정의 뒷면에 있는 것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어린 시절의 지원 씨를 만나셔야 돼요. 어린 시절의 지원 씨는 외로움도 있었다고요. 네. 소외감도 있었고 네. 때로는 두려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난 괜찮아, 난 씩씩해, 난 이겨낼 수 있어, 이런 마음을 통해서 사실 그 나의 정말 내면에 있는 마음을 만나질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진정으로 감정 조절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의 나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로 돌아가서 고통도 좀 느껴보셔야 되고 나를 위로하면서 눈물도 흘려보셔야 되고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껴보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의 나를 만나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 지원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이렇게 어린 시절의 나를 만난다면 어떤 감정을 좀 위로해주고 싶으세요? 힘들었던 감정, 그냥 슬픈 감정을 네. 항상 강하게만 보여서 이제 다 묻어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런 감정도 좀 위로해주고 싶다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숙제를 또 하나 내드릴 거예요. 우리 지원 씨가 이제 돌아가셔서요. 어린 시절에 나와 만나면서 그 아이한테 편지를 좀 써주세요. 네가 정말 외로웠겠구나. 이때는 정말 네가 이런 게 필요했을 텐데 네가 이럴 때 정말 네 자신이 당황스러웠을 텐데 이렇게 그 아이한테 편지를 쓰고 그 감정을 좀 직면을 하세요. 그리고 위로가 필요하면 언제나 떠나지 않는 내 자신이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그 애한테 해줄 수 있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 이제는 너가 슬플 때 내가 널 이렇게 위로해 줄게 라는 그 약속을 해주기도 하세요. 네, 숙제가 좀 많네요. 그렇죠. 예, 일단 자주 느끼는 감정이 뭔지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또 그 감정들을 느낄 수 있도록 단어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무엇보다 어린 시절에 나에게 편지를 써보셔야 됩니다. 숙제 많은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저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예. 네, 오늘 또 어머니의 밝은 모습 기대하면서 네, 다음 네. 주 기대할게요. 네, 네. 이지원 씨 감사드리고요. 네. 함께해 주신 오은영 선생님 그리고 네. 방청석에 계신 많은 어머님들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부모 나를 말하다. 자, 감정 조절이 어려워요라는 주제로 5번에 걸쳐 5분의 출연자를 번갈아서 모시면서요. 따뜻한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요. 출연자로 나오셔서 방청객에 계셔도 좋습니다. 네, 목요일 이 시간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60분 부모 홈페이지에 남겨주시고요. 또 방송에 대한 많은 의견이나 아이디어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는데요. 주식회사 파코메리에서 화장품 세트, 주니어 김영사에서 입문고전, 표토에서 프리미엄 스킨 세트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금요일에도 새롭게 바뀌죠? 네. 부모가 바뀌는 66일간의 기적이라는 순서입니다. 이제 행복해지고 싶어요라는 코너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